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왼쪽으로 쏠려 내일 오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내일과 모레 시속 35에서 60km, 순간 최대 풍속 100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이번 태풍은 상륙한 뒤 온대 저기압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0에서 300mm, 지리산 부근 등에는 4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타 지역과 관련된 N차 감염자이거나 감염 경로가 미궁인 확진자들인데요. 방역당국은 이 같은 확산세를 델타 변이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두 자릿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타 지역이거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양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1일 발생한 확진자 22명 가운데 7명이 타 지역과 관련된 확진자의 N차 감염자였고 15명이 감염 경로 미상의 확진자였습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발생한 확진자 18명 역시 4명이 타시도, 14명이 감염 경로 확인 중인 확진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된 지난달 말부터 이런 양상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 지 거의 한 달이 돼가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행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확산세의 주범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의 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촉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성 판정까지는 평균 5.5일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평균 6.3일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기간이 0.8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는 이 기간이 1.8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 가능 기간이 더 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델타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요즘 상황에선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지역 감염 여파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3일부터 연일 두 자릿수 확산세가 이어지다가 어제 하루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누적 확진자는 2,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순천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여수와 목포, 무안 등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여수에서 전사한 순국 장병이 잠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연고 묘지인데 최근 여수시와 보훈단체 가족찾기 사업으로 70살의 아들이 70년 만에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화장동의 국군묘지. 6.25 전쟁 당시 여수 지역 전투에서 전사한 57명의 순국 장병이 묻혀 있습니다. 지난 1976년부터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연고자를 찾지 못해 호국원이나 현충원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보훈단체와 함께 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70년의 시간이 흘러 잊혀진 가족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묘역에 잠들어 있는 고 김득천 육군 일병의 연고가 확인됐습니다. 전쟁 기념관과 현충원, 국방부 등 과거 장병 기록을 샅샅이 뒤져 수소문한 끝에 어렵사리 연결이 된 겁니다. 당시 유복자였던 70살의 아들이 70년 만에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는 자리는 숙연함을 넘어 감동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은 아들은 연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천 급쪽에서도 다 뒤졌는데 그때서도 못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유족회 회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게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득천 일병을 빼면 현재 23명의 군번과 성명, 고향 등 기록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여수시와 보훈단체는 앞으로도 나머지 순국 장병의 가족을 찾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묘비 57기가 한 기도 안 남을 때까지 계속 추진해서 옮기게끔 앞장서겠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7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여수 국군묘지에는 아직도 56명의 순국 장병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피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벼와 고추, 깨, 콩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2,578농가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 최종 확정된 37억 원의 피해 복구비를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에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논 3,934헥타르와 밭 619헥타르 등 4,650헥타르에서 침수와 관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추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공유수면 난개발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나 어장 면적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청회 개최와 민관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특히 3메가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경우 발전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지분이나 주식, 채권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신안군의 이색적인 관광지 퍼플섬에서 시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천천히 걸으면서 시와 그림 1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안군 반월 박지도를 연결하는 보랏빛깔 다리 퍼플교. 다리 위에서 120개의 깃발이 바닷바람에 힘차게 펄럭입니다. 이색적인 볼거리에 퍼플섬으로 향하던 관광객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색깔도 되게 예쁘고 가족들이랑 사진도 찍으면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퍼플교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미술 전시회도 열린다고 해서 퍼플교 다 둘러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작가는 모두 110명. 신안군 섬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 67점과 섬을 예찬한 시 43점이 새겨진 깃발 전시회입니다. 안자도와 반월도를 잇는 퍼플교에 547m 길이로 설치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깃발들이 있는데 퍼플교랑 또 잘 어울린 것 같고 또 지나가면서 하나씩 보게 돼서 퍼플교에 대해서 더 알게 돼서 기쁩니다. 감염병 여파로 실내 전시전이 열리기 어려운 요즘 색다른 전시 시도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다 그리고 하늘 그리고 그 중심에 바람이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바람과 깃발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1회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깃발 전시회는 주말 버스킹 공연과 함께 이달 말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악취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일부터 여수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 관리 지역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수 국가산단과 3일 자원 비축단지, 화양 농공단지 등 3개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대기질과 사업장에 대한 조사로 대기질은 악취 관리 지역 16개 지점에서 새벽과 오후, 저녁 시간대별로 23개 악취 물질을 조사합니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악취 실태 조사에서는 여수산단과 화양 농공단지 각각 1개 지점에서 복합 악취기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